선생님, 제가 잘못했나요? 계란이 몸에 좋다길래 하루에 3개씩 먹었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서 병원에 왔어요. 지난주 응급실에서 만난 73세 김영훈 어르신의 말씀입니다. 완전 식품이라 불리는 계란을 믿고 열심히 드셨는데 오히려 몸이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저 역시 젊은 시절에는 계란을 무턱대고 많이 먹었습니다. 단백질 보충에 좋다, 완전 식품이다 이런 말만 듣고 말이죠. 하지만 40년 가까이 노년층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나이 들면 영양 부족이 문제니까 계란을 많이 먹어야 해. 콜레스테롤이 걱정되긴 하지만 건강식품이니까 괜찮겠지라고요? 그런데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80%의 노년층 분들이 똑같은 실수를 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모르고 계신 거예요. 내 몸 상태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계란을 드시고 계신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90세가 되어도 손주들과 함께 시장을 걸어 다닐 수 있는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매일 아침 기운차게 일어날 수 있는 활력도 되찾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32년간 가정의학과에서 환자분들을 돌보고 있는 전문의 박준호입니다. 대학병원에서 12년간 근무했고 현재는 종합병원 원장으로 일하면서 매달 400명 이상의 60대 이상 환자분들을 직접 진료하고 있습니다. 32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계란만큼 오해받는 음식도 없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독이라고 여기시고 어떤 분은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세요. 둘 다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몸 상태에 맞는 정확한 계란 섭취법을 알게 될 겁니다. 언제 먹어야 하고 언제 피해야 하는지, 어떻게 조리해야 안전한지, 그리고 하루에 몇 개까지 먹어도 되는지 명확한 답을 드릴게요. 이 방법을 모르시고 계속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실 수 있으니 반드시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구독 버튼부터 눌러주세요. 이런 정확한 건강 정보는 무료지만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계란의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온 69세 박민철 어르신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평소보다 10살은 더 늙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선생님, 저 뭐가 잘못된 걸까요? 건강해지려고 노력했는데 오히려 몸이 더 안 좋아졌어요.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완전 식품 계란에 대한 글을 읽고 나서 매일 아침 삶은 계란 2개, 점심에는 계란 후라이 1개, 저녁에는 계란찜을 드셨다고 하더군요. 무려 3개월 동안 말이에요. 몸에 좋다는 걸 먹었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지 모르겠어요. 계단도 못 올라가겠고. 혈액 검사 결과를 보는 순간 저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80mg/dl, LDL 콜레스테롤은 190mg/dl까지 올라가 있었거든요. 정상인의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치였습니다. 박민철 어르신은 당뇨병 초기 진단을 받은 상태였는데 이미 혈관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매일 계란을 4개에서 5개씩 드신 거예요. 좋은 의도였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던 셈이죠. 어르신, 계란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르신의 몸 상태에는 맞지 않는 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께 권해드린 것은 주 3회 흰자 위주의 섭취였습니다. 노른자는 일주일에 2개 정도로 제한하고 대신 채소와 함께 드시도록 했죠. 2개월 후 다시 오신 어르신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계단 오르는 게 이렇게 쉬웠나 싶어요. 손자가 할아버지 얼굴이 밝아졌다고 하더라고요. 혈액 검사 수치도 놀라울 정도로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총 콜레스테롤 220mg/dl, LDL 콜레스테롤 140mg/dl로 떨어진 거예요. 하지만 이와 정반대 사례도 있었습니다. 67세 이순덕 할머니는 5년 전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온 후
아예 계란을 끊어버리셨어요. 계란은 콜레스테롤 덩어리라며 무서워서 못 먹겠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그런데 작년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다리에 힘이 없고 집안일을 조금만 해도 금세 지쳐버리는 거예요. 며느리가 어머니, 요즘 많이 약해지신 것 같아요라고 하는데 저도 느껴져요. 예전 같지 않아요. 근육량 측정을 해보니 같은 연령대 평균보다 15% 낮았습니다. 단백질 부족으로 인한 근감소증이 시작된 거였어요. 할머니, 계란을 너무 무서워하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는 양질의 단백질이 꼭 필요합니다. 할머니께는 주 4회 완전히 익힌 삶은 계란 1개씩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그리고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채소와 함께 드시도록 말씀드렸죠. 3개월 후 할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손자랑 공원에서 30분을 걸었어요. 예전 같으면 10분도 못 걸었을 텐데요. 이 두 사례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명확합니다. 계란은 분명히 좋은 식품이지만 내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먹으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콜레스테롤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는 게 필요하겠죠? 이 다음 파트에서 더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릴 테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선생님, 계란 하나에 콜레스테롤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세요? 무려 200g이나 된다고 하던데, 그럼 하루에 하나만 먹어도 위험한 거 아닌가요? 72세 최영자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셨습니다. 할머니의 딸이 인터넷에서 본 정보를 전해줬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걱정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오해가 숨어 있어요. 먼저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의 80%는 간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은 겨우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우리 몸은 참 똑똑해서 음식으로 콜레스테롤을 많이 먹으면 간에서 만드는 양을 자동으로 줄여버립니다. 마치 자동 온도 조절기처럼 말이죠. 2015년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건강한 사람이 계란을 하루에 1개 정도 먹는 것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콜레스테롤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최영자 할머니가 다시 물어보셨어요. 할머니, 그건 건강한 분들 얘기예요. 할머니는 어떠신지 먼저 확인해 봐야 해요. 할머니의 최근 건강검진 결과를 살펴보니 다행히 혈압도 정상이고 당뇨도 없으셨습니다. 총 콜레스테롤 수치도 200mg/dl로 정상 범위였고요. 할머니 같은 경우라면 계란 하루 1개는 전혀 문제 없어요. 오히려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이 최영자 할머니와 같은 상황은 아니에요. 작년에 만난 78세 김성호 어르신은 다른 경우였습니다. 당뇨병을 20년째 앓고 계시고 혈압약도 복용 중이셨거든요. 게다가 작년 건강검진에서 총 콜레스테롤이 260mg/dl로 높게 나왔고요.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주의가 필요해요. 계란을 아예 못 드시는 건 아니지만 양 조절이 필요합니다. 김성호 어르신께는 주 3에서 4회 한 번에 1개씩만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노른자 1개당 흰자 2개 비율로 드시도록 말씀드렸어요. 왜 흰자를 더 많이 먹어야 하나요? 계란 흰자에는 콜레스테롤이 거의 없어요. 대신 순수한 단백질이 가득해서 근육 건강에는 더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계란 섭취에 주의해야 할까요? 첫째,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당뇨가 있으면 혈관 건강이 이미 좋지 않은 상태라서 추가적인 콜레스테롤 부담을 주지 않는 게 좋아요. 둘째,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이미 심혈관계에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는 콜레스테롤 관리가 더욱 중요하거든요. 셋째, 최근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온 분들입니다.
총 콜레스테롤 240mg/dl 이상, LDL 콜레스테롤 160mg/dl 이상이면 계란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최영자 할머니가 실용적인 질문을 하셨어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최근 1년 이내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하는 거예요. 만약 검진을 받지 않으셨다면 가까운 병원에서 기본 혈액 검사만 받아보셔도 충분합니다. 혈액 검사 없이도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계단을 올라갈 때 유난히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자주 든다면 심혈관 건강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40년 가까이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점은 이거예요. 건강한 분들은 계란을 너무 무서워할 필요가 없지만 기존에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바로 내 건강 상태에 맞는 정확한 섭취량과 방법이에요. 이 다음 챕터에서 여러분의 상황별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계란 하나로도 건강한 100세 시대를 열 수 있는 비밀 곧 공개됩니다. 많은 분들이 의사 선생님, 그럼 저는 계란을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의 건강 상태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현재 복용 중인 약물, 최근 건강검진 결과, 그리고 가족력이에요. 이 세 가지만 정확히 파악해도 안전한 계란 섭취법을 찾을 수 있거든요. 먼저 가장 안전한 그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건강한 상태의 60대 이상 분들은 하루 1개씩 드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강한 상태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모두 정상이고 특별히 복용하는 만성질환 약물이 없는 경우를 말해요. 작년에 만난 71세 정민수 어르신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매년 건강검진을 빠지지 않고 받으시는데 모든 수치가 또래보다 훨씬 좋으셨어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단백질 부족을 걱정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인 계란이 꼭 필요해요. 하지만 상황이 조금 다른 분들이 계십니다.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의 경우 주 2개에서 4개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중 하나라도 있으시다면 이 범위에 해당하세요. 66세 윤혜진 할머니는 5년 전부터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계란을 완전히 끊으셨다가 제 권유로 주 3회 정도 드시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 재검사에서 혈압도 안정적이고 근육량도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가장 주의가 필요한 분들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입니다. 총 콜레스테롤 240mg/dl 이상, LDL 콜레스테롤 160mg/dl 이상인 경우에는 흰자 위주로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럼 노른자는 아예 못 먹는 건가요? 75세 김정옥 할머니가 서운해 하시더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노른자에는 비타민 D, 콜린, 루테인 같은 중요한 영양소가 들어있거든요. 다만 일주일에 2개에서 3개 정도로만 제한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하시는지 확인해 보세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 1년 내 건강검진 결과입니다. 혈압이 140에 90 미만이고 공복혈당이 126 미만이라면 일단 안심하셔도 돼요. 콜레스테롤은 총 콜레스테롤 240 미만, LDL 콜레스테롤 160 미만이면 양호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부족해요. 현재 드시고 있는 약을 한번 살펴보세요. 혈압약이나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 중에서 하나라도 복용하고 계시다면 주의가 필요한 그룹에 속합니다. 아스피린이나 혈액순환을 돕는 약을 드시고 계셔도 마찬가지예요. 약을 드시지 않는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몸에서 보내는 신호도 중요하거든요. 예전보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졌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리는 일이 자주 생기신다면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해요.
손발이 차가워지거나 저린 증상이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증상들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계란 섭취량을 조금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체크를 통해 무작정 계란을 피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몸에 맞는 적정량을 찾아서 안전하게 드시라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윤혜진 할머니처럼 적절한 양을 꾸준히 드시면 오히려 건강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육량 유지, 기력 회복, 면역력 강화 등 계란의 장점을 충분히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 몸에 맞는 양을 알았다고 해도 잘못된 조리법으로 드시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어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조리법들이 있습니다. 이 다음에 나올 내용을 모르시면 자칫 식중독으로 응급실에 실려갈 수도 있어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선생님, 반숙 계란이 더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나요? 68세 조순자 할머니가 의아해하시며 물어보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죠.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젊었을 때와 달리 면역력이 약해져서 이것만큼은 절대 지켜주셔야 합니다. 바로 계란을 완전히 익혀서 드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제가 응급실에서 만난 74세 한 명의 할머니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손자가 좋아한다며 반숙 계란을 함께 드셨다가 3일간 설사와 구토로 고생하셨어요. 탈수까지 와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원인은 바로 살모넬라균이었습니다. 이 균은 75도 이상에서만 완전히 사멸되는데 반숙 계란의 중심 온도는 보통 60에서 65도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소량의 살모넬라균에 감염되어도 별다른 증상이 없을 수 있지만 60대 이후에는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라서 심각한 식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강조하는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숙은 절대 금물입니다. 노른자가 흘러내리는 계란, 온천 계란, 수란 같은 부드러운 식감을 추구하는 조리법은 모두 위험해요. 아무리 맛있어 보여도 참으셔야 합니다. 특히 외식할 때 나오는 비빔밥 위에 반숙 계란은 절대 드시면 안 돼요. 두 번째, 날계란이 들어간 모든 음식을 피하세요. 전통 건강법이라며 날계란을 꿀에 타서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60대 이후에는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마요네즈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마요네즈는 대부분 가공된 제품이라 안전하다고 하지만 집에서 만든 마요네즈나 카르보나라 파스타, 티라미수 같은 디저트에도 날계란이 들어가니 주의하세요. 세 번째, 완전히 익혔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계란 요리를 하실 때는 젓가락으로 찔러봐서 투명한 액체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익혀주세요. 삶은 계란은 끓는 물에 최소 10분, 계란 후라이는 뚜껑을 덮고 노른자 윗부분까지 하얗게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딱딱해서 맛이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며칠 드시다 보면 오히려 이 식감이 더 든든하고 안심되는 느낌을 주실 거예요. 조순자 할머니도 처음에는 반숙이 그리우셨지만 3개월 후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완숙으로 드니까 훨씬 든든하고 안심이 돼요. 무엇보다 속이 편해서 좋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무작정 계란을 피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전하게만 조리하면 계란만큼 좋은 식품이 없거든요. 삶은 계란, 스크램블, 에그, 계란찜, 완전히 익힌 계란 후라이. 이런 방법들로도 충분히 맛있고 영양가 있게 드실 수 있어요. 실제로 안전한 조리법으로 바꾸신 분들을 보면 오히려 소화가 더 잘 되고 속도 편하다고 하세요. 완전히 익힌 계란이 단백질 흡수율도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60대 이후에 건강한 식습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던 것도 나이가 들면 위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안전하게만 드시면 계란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안전하게 조리해도 계란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계란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특별한 조합들이 있거든요. 이 비밀을 알면 같은 계란 한 개로도
훨씬 더 큰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 그 놀라운 조합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안전하게 조리해도 계란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계란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특별한 조합들이 있거든요. 제가 32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가장 놀라운 사실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계란을 혼자 먹는 것보다 특정 채소와 함께 먹을 때 건강 효과가 3배 이상 커진다는 거예요. 작년에 만난 70세 김순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삶은 계란 하나씩 드셨는데 3개월간 건강검진 수치에 별다른 변화가 없어서 실망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린 것이 바로 계란 시금치 조합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계란과 함께 시금치 한 줌을 살짝 데쳐서 함께 드시도록 했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에서 LDL 콜레스테롤이 20mg/dl라 떨어진 거예요. 같은 계란인데 시금치만 추가했을 뿐인데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그 비밀은 바로 섬유질과 항산화 성분에 있습니다. 시금치의 풍부한 섬유질이 계란의 콜레스테롤 흡수를 줄여주고 동시에 항산화 성분들이 혈관 건강을 개선시켜 주거든요. 하지만 시금치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추천하는 계란과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채소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이 계란의 단백질과 만나면 흡수율이 무려 5배까지 높아져요. 특히 방울토마토 3개에서 4개 정도를 계란과 함께 드시면 항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브로콜리예요.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성분이 간 기능을 도와서 콜레스테롤 대사를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계란찜에 브로콜리를 잘게 썰어 넣으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배가 돼요. 세 번째는 양파입니다. 양파의 퀘르세틴 성분이 혈액순환을 도와주는데 계란의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면 근육 회복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채소들을 어떻게 조리해서 드시면 좋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계란 스크램블에 채소 넣기입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양파를 먼저 볶은 다음 계란을 풀어넣고 토마토와 시금치를 마지막에 넣어주세요. 5분이면 완성되는 영양 만점 요리예요. 계란찜도 좋은 선택입니다. 계란을 풀 때 잘게 썬 브로콜리와 당근을 넣고 찜기에 15분간 쪄내면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는 건강식이 완성됩니다. 김순희 할머니는 이런 조합을 시작한 지 6개월 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에는 계란만 먹으면 뭔가 부족한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한 끼 식사가 든든해요. 실제로 할머니의 근육량도 5% 증가했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같은 계란이지만 채소와 함께 먹으니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 거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조합이라도 드시는 시간을 잘못하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거든요. 계란은 언제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비밀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바로 계란을 먹는 최적의 시간이에요. 선생님, 저는 저녁에 계란을 먹는데 괜찮나요? 아침에는 시간이 없어서. 65세 박영수 어르신이 조금 미안한 듯 물어보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답변을 드린 후에는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계란을 언제 먹느냐는 어떻게 먹느냐만큼 중요합니다. 같은 계란이라도 아침에 먹는 것과 저녁에 먹는 것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천지 차이거든요.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단연 아침 공복입니다. 밤새 금식한 상태에서 계란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흡수율이 최대 90%까지 올라가요. 평소 흡수율인 60에서 70%보다 훨씬 높은 수치죠. 더 놀라운 건 아침에 먹은 계란이 하루 종일 우리 몸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에 계란을 드시면 오후 3시에서 4시까지도 포만감이 지속되면서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실제로 아침 계란 섭취의 효과를 직접 경험한 분이 계십니다. 69세 이정란 할머니는 평생 아침을 거르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점심에 한꺼번에 많이 드시고 오후에는 간식을 자주 찾으시더군요. 그런데 제 권유로 아침에 삶은 계란 하나만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침에 뭘 먹어야 하나 싶어서 부담스럽다고 하셨는데 2주 후부터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오후에 간식 찾는 일이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점심도 평소의 절반만 드셔도 충분하다고 하시더군요. 3개월 후에는 체중도 3kg 줄고 혈당 수치도 안정되었습니다. 아침 계란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어요.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 몸의 생체 리듬 때문입니다. 아침에는 단백질을 근육으로 전환하는 능력이 가장 활발해요. 반대로 저녁에는 지방으로 저장되는 경향이 강하죠. 그렇다면 피해야 할 시간은 언제일까요? 첫 번째는 저녁 9시 이후입니다. 이 시간에 계란을 드시면 소화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도 떨어져요. 단백질 소화 과정에서 나오는 열이 몸의 체온을 올려서 깊은 잠에 방해가 되거든요. 두 번째는 점심 직후예요. 식사 후 바로 계란을 드시면 다른 음식들과 소화 과정에서 경쟁하게 되어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박영수 어르신도 이런 설명을 듣고 아침 섭취로 바꾸셨는데 한 달 후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침에 먹으니까 하루 종일 기운이 나고 밤에도 잘 자요. 그런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다릅니다. 운동 전 1시간에 계란을 드시면 에너지 공급에 도움이 되고 운동 후 30분 이내에 드시면 근육 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73세 정태수 어르신은 매일 아침 6시에 공원에서 운동을 하시는데 운동 전에 삶은 계란 반개, 운동 후에 나머지 반개를 드신답니다. 1년째 이렇게 드시고 계신데 또래보다 훨씬 건강하고 활기차세요. 하루 중 최고의 계란 타이밍을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아침 7시에서 8시가 가장 이상적이고 운동하시는 분들은 운동 전후로 나누어 드시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저녁 9시 이후는 절대 피하시고 가능하면 오후 6시 이전에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계란 하나의 힘이 이렇게 크다는 걸 아시겠죠? 언제 먹느냐만 바꿔도 같은 계란이 완전히 다른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마지막 단계가 남았어요.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알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건 알겠는데 매일 똑같은 삶은 계란만 먹으면 질리지 않을까요? 라고 걱정하십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몸에 좋아도 맛이 없으면 지속하기 어렵죠.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권해드리는 것이 바로 요일별 계란 스케줄입니다. 일주일을 다양하게 구성하면 지루하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드실 수 있거든요. 71세 문희자 할머니가 이 방법으로 1년째 계란을 즐겁게 드시고 계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하나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가족들이 할머니 요리가 기다려진다고 할 정도로 달라지셨어요.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에는 삶은 계란을 기본으로 하세요. 일주일의 시작과 중간, 그리고 마무리에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영양을 채우는 거예요. 시금치나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더욱 좋고요.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계란찜으로 부드러운 식감을 즐겨보세요. 브로콜리를 잘게 썰어 넣거나 당근을 갈아서 넣으면 색깔도 예쁘고 영양도 풍부해집니다. 특히 소화가 부담스러운 날에는 계란찜이 최고예요. 토요일은 조금 특별하게 스크램블 에그는 어떨까요? 주말이니까 평소보다 시간을 조금 더 들여서 양파와 토마토를 넣고 천천히 볶아보세요. 가족들과 함께 드시기에도 좋은 메뉴입니다. 일요일은 휴식의 날로 정하세요. 계란을 굳이 챙겨 드시지 않아도 돼요. 대신 다른 단백질 음식으로 보충하시거나 그냥 편안하게 쉬는 날로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지루하지 않을까요? 문희자 할머니는 이 스케줄을 시작한 지 3개월 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매일 어떤 계란 요리를 할지 생각하는 재미가 있어요. 손자들도 할머니, 오늘은 무슨 계란이에요? 라고 물어봐서 기분이 좋아요. 하지만 이 스케줄이 모든 분에게 맞는 건 아니에요. 건강 상태에 따라 조절이 필요하거든요.
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월, 수, 금요일만 드시고 나머지 날은 쉬시는 게 좋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화, 목요일에 계란찜도 흰자만 사용해서 만드세요. 반대로 근육량이 부족하신 분들은 일요일 휴식일도 없애고 매일 드셔도 됩니다. 다만 양은 조절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내 몸의 신호를 잘 들으시는 것이에요. 어떤 날은 계란이 당기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날은 더 많이 먹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날에는 스케줄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몸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스케줄이라도 특별한 상황에서는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몸이 아프거나 특별한 치료를 받고 계실 때는 계란이 도움이 될 수도 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특별한 상황들에 대해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선생님, 저는 치아가 약해서 딱딱한 음식을 못 먹는데 계란은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76세 김영철 어르신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이런 특별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계란은 상황에 따라 최고의 약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피해야 할 음식이 되기도 합니다. 32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건 이거예요. 획일적인 가이드라인보다는 각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 처방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먼저 계란이 특히 도움이 되는 상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치아가 약하신 분들에게는 계란찜이나 스크램블 에그가 최고입니다. 김영철 어르신의 경우 계란찜에 두부를 함께 넣어서 더욱 부드럽게 만들어 드시도록 했어요. 단백질도 충분히 섭취하시면서 씹는 부담도 없어서 좋아하셨습니다. 수술 후 회복기에 계신 분들에게도 계란은 훌륭한 영양 공급원이에요. 작년에 무릎 수술을 받으신 68세 박정숙 할머니께는 수술 후 3일째부터 계란 흰자로 만든 계란찜을 권했습니다. 소화 부담은 적으면서도 상처 회복에 필요한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었거든요. 감기나 몸살로 입맛이 없으실 때도 계란이 도움이 됩니다. 미지근한 계란죽이나 계란 드롭 수프 형태로 드시면 소화도 쉽고 기력 회복에도 좋아요. 하지만 반대로 계란을 조심해야 하는 상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분들은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에요.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나오는 노폐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단백질 섭취량을 정확히 조절해야 합니다.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특히 간경화나 심한 간염이 있을 때는 단백질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석증이 있으신 분들은 계란 노른자를 피하시는 게 좋아요. 노른자의 지방 성분이 담낭을 자극해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대신 흰자만 드시거나 아예 다른 단백질 공급원을 찾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74세 조한수 어르신이 바로 그런 경우셨어요. 담석 때문에 고생하고 계셨는데 계란을 완전히 끊고 두부와 생선으로 단백질을 보충하시니까 훨씬 편해지셨다고 하더군요.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당연히 피하셔야 하고요. 간혹 나이가 들어서 새로 알레르기가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계란을 드신 후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거나 소화가 안 되시면 바로 중단하세요. 그렇다면 이런 특별한 상황들을 어떻게 미리 알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특히 신장 기능, 간 기능, 담낭 상태는 꼭 확인해 보세요. 만약 검진 결과에서 이상 수치가 나왔다면 계란 섭취에 대해 담당 의사와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계란이 몸에 좋다던데요 라고 무작정 드시지 마시고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포기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설령 계란을 드실 수 없는 상황이라도 두부, 생선, 닭가슴살 등 다른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들이 많거든요. 김영철 어르신은 계란찜으로 바꾼 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삶은 계란만 고집했는데 이렇게 부드럽게 해도 영양은 똑같다니까 안심이 돼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내 몸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방법이 나에게도 좋은 건 아니거든요. 내 건강 상태, 내 취향, 내 생활 패턴에 맞는 계란 섭취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32년간 의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바로 계란 하나로 완전히 달라진 인생 이야기입니다. 3년 전 겨울 제 진료실 문을 두드린 78세 윤만식 할아버지의 모습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지팡이의 의지에 힘겹게 걸어오시는 모습,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보이는 지친 눈빛, 마치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선생님, 저는 이제 끝인가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뭘 해도 재미가 없어요. 할아버지는 3년 전 아내를 먼저 보내신 후 혼자 지내고 계셨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으시고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면서 점점 기력이 떨어지고 계셨어요. 검사 결과를 보니 당뇨 초기 증상도 있었고 근육량은 같은 연령대 평균의 70% 수준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웠던 건 할아버지의 우울감이었어요. 그때 제가 할아버지께 제안한 것이 바로 매일 아침 계란 하나였습니다. 처음에는 의구심을 표하셨지만 제가 끈질기게 설득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2주 후 할아버지가 다시 오셨을 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신기한 게 아침에 계란을 먹고 나면 뭔가 든든해져요. 작은 변화였지만 시작이었어요. 1개월 후에는 할아버지가 직접 요리를 해서 계란찜을 만들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시면서도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려는 의욕이 생긴 거죠. 3개월 후 재검사에서는 더욱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근육량도 15% 증가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할아버지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6개월 후 할아버지는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에서 다른 어르신들께 계란 요리법을 알려주기 시작하셨어요.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습니다. 지팡이 없이도 씩씩하게 걸어오시고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무엇보다 눈빛이 살아 있었어요. 선생님, 계란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계란은 단순한 단백질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가 되었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매개체가 되었으며 건강을 되찾는 열쇠가 되었어요. 이런 이야기가 윤만식 할아버지만의 특별한 경우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82세 김옥분 할머니는 계란 섭취 후 6개월 만에 만성 피로가 사라지셨고 75세 이동준 어르신은 계란으로 체력을 회복해서 손자와 함께 등산을 다시 시작하셨어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계란 한 알의 힘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단순히 영양을 채우는 것을 넘어서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몸에 맞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드시는 것입니다. 60대 이후에는 반숙이나 날계란은 절대 금물이고 내 건강 상태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해야 해요. 채소와 함께 드시고 아침에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건강한 노년은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계란 하나, 그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죠.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고 여러분 자신에게는 새로운 삶의 활력이 될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윤만식 할아버지도 78세에 시작하셨거든요. 지금이 가장 좋은 시작 시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정확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계란 섭취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시면 앞으로의 영상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삶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의 작은 실천이 모여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시고 내일을 위한 건강한 선택을 하세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어떻게 돌보느냐에 따라 응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질환이 있으시거나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계란 섭취량이나 방법에 대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계란 한 알로 시작하는 건강한 100세 시대, 여러분도 함께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